여러분, 혹시 별뜻 없이 한 말인데 상대가 오해하고 화를 냈던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괜히 사과해 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기고 말았던가요? 대부분은 사과를 택합니다. 괜히 관계 틀어질까 싶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하는 마음에. 그런데요, 이게 정말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직장 문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계속 참는 사람, 괜히 먼저 사과하는 사람, 싫다는데도 다가가는 사람은 결국 만만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사과하지 마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 싫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단단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울산에서 작은 반지 공방을 운영하는 김희선 씨는 오래도록 소문난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고,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아도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하며 꾹 삼켰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무례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희선 씨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왜 연락했어? 뒤늦게 착한 척하지 마. 차라리 안 했으면 덜 상처받았을 말이었습니다. 김희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한텐 사과가 아니라 거리가 답이구나.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고 자기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과는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공방 손님도 늘었다고 해요. 진짜 내 사람은 내가 나답게 있을 때 곁에 남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사과가 아닙니다. 괜히 내가 잘하면 마음 바뀌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무시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럼 나도 너한테 시간 안 써. 이게 진짜 성숙한 자세고 상처받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마음으로 밤새 뒤척이고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에 울컥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든 말든 그 사람 눈치 보며 내 자존심을 꺾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남이 됩니다.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요, 이유도 모르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싸늘한 말투, 눈도 마주치지 않는 행동,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 처음엔 속상합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혹시 내가 모르게 상처 준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 어느새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대는 나를 더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다. 내가 바뀌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날 싫어할 사람은 있고 대충 대해도 날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힘 빼며 살기엔 우리 인생 너무 아깝습니다. 또한 상처를 줬다고 다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착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해도 한 번쯤은 이해해보자.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물론 용서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건 내가 성숙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르다는 것. 용서는 내 마음 속에서 이제 그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해방이죠. 반면 관계 회복은 상대와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예전처럼 지내는 건 나 자신을 한 번 더 상처 주는 일입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과는 이제 선을 긋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사과할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늘 생깁니다. 어떤 말이 오해가 되고 감정이 엇갈릴 수도 있죠. 그럴 땐 우리가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땐 미안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무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상처 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건 내가 나를 낮추고 스스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 해도 다 참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그때부턴요, 그 사람은 나를 평등한 인간이 아니라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사과하세요. 하지만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김희선 씨처럼요. 처음에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먼저 연락했고 상처를 안고도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결과는요, 더한 상처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더 가볍게 여겨졌죠. 그때 희선 씨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써야겠다. 그때부터였어요.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희선 씨는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지인과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약속도 억지로 이어가지 않았죠.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유로워졌고 오히려 공방도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방에 오는 손님 중 한 분이 그 지인의 또 다른 지인이라는 걸 알고도 그저 웃으며 말했답니다.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제 할 일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과는 용기를 요하지만 사과하지 않을 용기 또한 지혜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고 거리 두기를 선택할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끌어안는 것만 배웠지 노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붙잡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손을 놓을 줄 알아야 진짜 여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말 꼭 기억해 보세요. 나를 미워한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소모하지 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그 마음을 아껴둬라.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마음이 힘드신가요? 괜히 내가 더 잘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날 다시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관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럴 땐요,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럼 나도 너한테 내 마음, 내 시간, 내 에너지 쓰지 않겠다. 이 말이 결코 차가운 게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짜 복수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게 최고의 자존감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성숙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는 흔들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으며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놓고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에 나를 맡기지 말라.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일 뿐,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통제 밖의 것을 구분하라. 타인의 감정, 말, 평가, 행동은 내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고 무너질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내 길을 갈지. 둘째,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느라 정작 자신을 보는 법은 잊고 산다. 우리가 자존감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이런 걱정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란 건 남이 주는 칭찬이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때 생기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대신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당신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몸을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음의 근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무게를 들듯 살다 보면 마음의 무게도 들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오해받고도 설명할 힘이 없을 때,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력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연습,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 작은 선긋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 말, 내 마음에 넣지 말자. 나는 내가 아는 나를 믿자. 이런 문장이 쌓이면 마음도 점점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멀어지고 어떤 이들은 상처를 주고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내 자존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마음을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세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든 조용히, 우아하게 거리를 두세요. 말 대신 태도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승리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나를 더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을 하나쯤은 마음에 담아가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거리를 둔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단단하게 웃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